저기요. 저 사람들이 라이터를 들고 건물로 올라갔어요. 한 외국인 여성이 다급하게 직원을 붙잡고 소리칩니다. 사색이 된 그녀와 달리 한국인 직원들은 웃으며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된 건 8년 전인데요. 오늘 사연도 그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온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이탈리아에 와 있는 제가 간절하게 한국행을 바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탈리아에 놀러온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볼 것도 많고 미식의 나라답게 먹을 것도 많아서 좋아. 그런데 이런 칭찬 뒤에는 꼭 이런 이야기가 붙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네, 제가 사는 이탈리아는 담배에 대해 굉장히 관대합니다. 물론 실내에서까지 흡연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탈리아에는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죠. 이탈리아는 천장이 없으면 야외인 줄 안다. 얼마나 흡연에 관대한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기차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김없이 담배 냄새가 풍겨옵니다. 기차철도 아래를 보면 사람들이 버린 담배 꽁초가 수두룩하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이탈리아에서 나고 자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외국에서 놀러온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탈리아의 담배 문화를 지적하는 걸 보면서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제 부모님은 모두 흡연자였고 제 친구들도 모두 흡연자였거든요. 담배 냄새도 익숙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행동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이탈리아의 흡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제 딸 마리의 출산이었죠. 한 가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탈리아에서는 유모차를 끌면서 담배 피우는 엄마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아이들이 길을 지나가는데도 어른들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죠. 이런 문화에서 자라왔으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일찍이 담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죠. 저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 딸 마리가 태어난 직후엔 아이가 나고 자란 환경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이탈리아에서 일상에 녹아든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전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리의 기관지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선천적으로 마리의 폐는 기능이 매우 약했고 아마 평생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더군요. 마리 어머님은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아니요. 그럼 혹시 마리의 아버님은요? 남편은 피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의사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담배 냄새는 기관지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더더욱이요. 무엇보다 마리는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놀라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배가 그렇게 해로울 줄은 몰랐어요. 아니, 직접 피는 것도 아닌데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직접 피는 것만큼 담배 연기도 해롭습니다. 마리 아버님 몸에 묻은 니코틴마저도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은 절망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마리의 기관지가 안 좋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담배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안 좋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 마지막 이유는 거의 평생을 함께 해왔던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담배를 끊기 어려워했지만 기어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한 번씩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제 남편은 그 말에 100% 공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 밖의 환경은 마리에게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저는 마리를 데리고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팬데믹 이후엔 좀 나아졌지만 그전에는 마스크를 쓰면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하며 욕을 듣기 일쑤였기에 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마리를 챙겼죠. 그런데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담배 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배 냄새가 배었거든요. 아이가 크면 학교도 가야 하고 조금씩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하는데 여전히 기관지가 좋지 않은 마리를 보며 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꽤 긴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같이 가자는 남편의 제안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꽤 멀리 있다는 한국까지 굳이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귀찮은 마음도 컸죠. 저는 마리를 데리고 여행이라도 할 겸 함께 가자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여행지는 이탈리아 주변에도 많아. 굳이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까지 갈 이유가 있어? 가봤자 별거 없을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도쿄, 홍콩밖에 모를 정도로 아시아권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저에게 한국행은 온전히 남편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도 이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입국장에 다다를수록 옅어져 갔고 입국장을 벗어난 뒤 저는 한국에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도 쾌적했어요. 이탈리아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아무리 관리를 해도 얼룩진 곳도 많고 깨진 곳도 덜어 보였거든요. 솔직히 냄새도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정반대였습니다. 밝고 환한 내부에 모든 게 반짝반짝했죠. 바닥을 닦는 기계를 타고 가며 청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풀어진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공항 내부는 이렇게 청결할지 몰라도 밖은 어떨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마리를 단단히 챙겨서 남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은 밖이 아니라 지하로 이동했거든요. 남편은 저와 마리를 지하철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웬 지하철이야? 남편의 대답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 굳이 버스를 타거나 할 것 없이 이것만 타면 서울 도착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버스 티켓을 끊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게다가 밖에서 기다리면 마리가 담배 냄새를 맡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첫인상은 매우 청결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따라 도착한 지하철 플랫폼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깨끗했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스크린도어라고 해서 안전장치까지 있었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아이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는 매우 긴장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며 게다가 안전하기까지 한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숙소까지 이동하면서 한국의 깨끗한 거리를 보며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정말 놀라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있을 수 있지? 그리고 한국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나 봐. 마리가 안심하고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는 한국뿐일 거야.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을 리 없잖아. 길에 나가보면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야.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들떴던 마음이 한순간에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행 3명이 함께 일어나더라고요. 그들의 손에는 담배와 라이터가 들려 있었죠. 저는 그렇지 담배를 피우는 게 죄는 아닌데 흡연자는 어디를 가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식사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그 사람들의 행동에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건물의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해요. 저는 이어서 식당 종업원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것 같은데 건물 위쪽으로 갔어요. 다행히 직원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흥분한 저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거예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니, 저는 건물에 불이 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건물 안에서 흡연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남편은 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고 싶었어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고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건물 옥상에는 흡연 구역이 있어요. 게다가 흡연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죠. 저는 흡연 부스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흡연 부스에서 흡연을 하면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옥상에 있다 보니 비흡연자들과 만날 일이 더더욱 없고요. 직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은 저는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직원이 말한 흡연 부스가 대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옥상 위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정말 흡연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남편이 말했어요. 한국에도 흡연자들은 있어.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담배 연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최대한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에서도 비흡연자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해. 이 모든 것이 놀라운데 나라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남편은 한국에 오기 전 자신이 알아본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건 나한테도 조심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 한국에서는 나라에서 이런 흡연 부스를 많이 만들고 금연 교육까지 한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학교 주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도 못한대. 맙소사, 한국은 대체 저를 얼마나 놀라게 할 생각인 걸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니.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인의 양심에 맡긴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담배 연기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아니까 양심껏 아이들 주변에서는 자제하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었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담배를 안 피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아마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요즘 인터넷 정보가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역시 모든 게 확실한 건 아닌 거지? 남편은 이 말을 한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이건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본사 직원이 직접 알려준 거야. 학교 주변인지 모르고 담배를 폈는데 과태료를 물었다고 하더라고. 설마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야? 그렇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마리를 위한 나라가 바로 이곳이라는 걸요. 한국에서 있는 시간 동안 마리는 단 한 번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탈리아에 비하면 천국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멀리서도 아이가 있는 것을 보면 담배를 끄고 자리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배려에 정말이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매우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와 달리 자유롭게 길을 뛰어다니는 마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래서인지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의 인사를 배운 뒤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는 했죠. 저는 한국인들이 외국 아이의 갑작스러운 인사를 불편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리를 급하게 떼어내려고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마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함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중 몇 사람은 주머니나 가방을 뒤져 사탕 같은 간식을 쥐어주기도 했죠.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외부 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마리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회사 근무지를 시골로 옮기던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자라고요. 물론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은 한국이지만요.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꼭 흡연 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한국인들의 따스함, 청결함, 편리하고 빠른 인프라 등 수많은 이유가 있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다 적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의 가족에게 행복한 기억을 심어준 한국과 모든 한국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한국에서 만날 날을 기약할게요. 깨끗하고 안전한 한국에 대해 큰 감명을 받은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세계의 다양성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모든 세계 사람들과의 만남이 새로운 경험과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다른 문화를 탐험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를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듭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